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밥의 권혁재 PD입니다. 지난번에 알파드 시승 때 제발 시승할 때 비 좀 오지 마라 그렇게 빌었는데 날씨 요정 또 오져버렸죠. 오늘 시승할 차량은요,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예요. 지난 4월에 아예 신형 CR-V가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내연기관 모델 1.5L 터보 모델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거는 혼다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CR-V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아주 약소하게 이제 외관 인테리어 부분 좀 살펴보고 주행하고 그 다음에 총평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혼다의 요즘 차량들 어코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국내에도 진출한 파일럿 같은 차량들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패밀리룩을 사용을 하고 있죠. 요즘 혼다의 디자인은 수평의 라인, 직선의 라인들을 쭉 쓰면서 시원시원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굵은 라인이 헤드라이트 라인까지 딱 침범을 해서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되게 슬림하게 보이죠. 요즘 차량들의 디자인적인 특징입니다. 요즘 LED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최신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중앙 부분으로는 이렇게 큰 라디에이터 그릴을 넣으면서 좀 존재감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양쪽 끝에 이런 크롬 장식 같은 것들을 놔둬서 조금 더 오프로더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밑에 라인이라든가 양 측면 쪽에 이런 라인들 통해서 지금 강조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렸고요. 일반적인 준중형 SUV 세그먼트의 측면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도 수평적인 라인 많이 썼습니다. 여기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이렇게 리어램프로 쭉 연결되는 라인 같은 거라든가 휠하우스 위를 감싸는 검은색 클레딩이 이 아래쪽으로도 딱 내려오면서 이 중간 부분에 한번 솟아 올라와 있긴 한데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평적인 라인을 취하고 있죠. 그 위에 있는 캐릭터 라인도 수평을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수평의 디자인이에요.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담백하게 담았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능성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전면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전륜구동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 오버행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엔진에서 변속기 바로 맞물려서 출력을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위치가 이 앞에 부분은 좀 낮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엔진이 밀려난 축 바로 밑에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 오버행이 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K8 같은 경우에도 봐도 그렇고 이쪽을 좀 많이 깎아놓죠. CR-V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깎아놓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헤드램프의 끄트머리가 보통 휠하우스 한 이 정도 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앞 오버행이 그만큼 길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앞 오버행이 좀 짧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좀 긴 차량들, 그래서 앞 오버행이 이쪽으로 밀려나 있고 이 1열 도어 쪽까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비율적으로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비율까지는 찾지 못했다. 그거 제외하고는 아쉬운 부분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이 후면부 디자인이 일본 차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유럽산 차를 보는 것과 같은 살짝은 볼보의 느낌도 나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세대부터 지켜져 오던 이런 세로형 리어램프를 현행 모델까지 쭉 지켜져 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리어램프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번호판 위치도 끌어올리고 아래쪽을 좀 듬직하게 무게감 있게 잡아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 진행할 예정이고요. 2.0L 자연흡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토요타의 RAV4를 볼 수가 있고 국산차까지 넓히자고 하면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뭐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까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파워트레인이 좀 다 가지각색이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2.5L 자연흡기고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 1.6L 터보니까 2.0L 자연흡기 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소나타라든가 K5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좀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병렬식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엮었다 그래요.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딱 바로 맞물려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량도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충전을 위한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전,
출력을 내주는 모터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출력을 좀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터가 두 개가 같이 딱 맞물려져 있어야 되는데 출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룸에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모터를 이렇게 따로 배치를 했다고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쟁 모델들 있잖아요. 그 차량들에 비해서도 모터의 출력이 훨씬 높더라고요. 모터의 출력만 이게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 나오고 최고 토크가 36kgm/m인가? 모터 제원만 놓고 봐도 중형차 한 대의 출력급이 나와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2.0L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 출력은 막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이 둘이 합산했을 때 시너지가 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다. 도심 상황에서 천천히 다니고 있을 때는 되게 조용해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과연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엔진이 도와주고 있는 건지 뭐 거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조용한 모습 보여주거든요.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 볼까요? 큰 힘을 필요로 해서 엔진까지 같이 살아나서 고회전 영역으로 가는 영역에서도 NVH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4기통밖에 안 되잖아요. 4기통 2.0의 자연흡기라면은 사실 출력을 엄청 필요로 할 때 불쾌한 그런 엔진의 진동 같은 거를 실내로 유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통해서 유입을 시킬 수도 있는데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아도 네, 4기통 특유의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되는 건 있지만은 그것도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좀 작게 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동, 가속 페달을 통한 진동이나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차량도 보면은 ECVT라고 해서 유성 기어가 있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차량도 뭐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션 자체는 ECVT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타 차량과 이 차량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토요타 RAV4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쫙 눌러 밟으면은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때까지 높은 회전수에다가 엔진을 묶어두고 왱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CVT긴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단수를 쪼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NVH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가 계속 묶여있는 상태의 소리가 나면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차량이 출력이 조금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같은 출력을 가진 차량이라고 해도 말이죠. 추월 가속을 해볼까요? 중간에 변속된 것처럼 한번 낮은 회전 구간으로 딱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셨죠? 이 차량의 출력도 사실 아주 막 높다, 라브4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를 넣음으로 인해서 비교적 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제 취향에는 솔직히 이쪽이 조금 더 맞긴 하거든요. 주행 모드를 지금 노멀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음색이 약간 달라졌어요. 인위적으로 사운드 이펙트를 넣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진의 음색이 달라졌고, 확실히 엔진의 회전수를 조금 더 높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노멀 모드에다가 놓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깊게 밟았을 때 인위적인 변속이 되는 느낌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회전 영역에다가 어느 정도 묶어두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변속시켜주는 정도인데 스포츠 모드에다가 두니까 이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주 변속시켜주는 느낌을 내주거든요. 확실히 노멀 모드에 있다가 스포츠 모드로 놔뒀을 때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조금 많이 느껴집니다. 하체 쪽의 반응이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차량이 뭐 가변식 댐퍼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다소 무거워진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이콘, 혼다차 옛날부터 잎사귀 모양 달려있는 그 녹색 버튼 같은 거 있었거든요. 저는 그 너무 장난감 버튼 같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드라이브 모드 안 쏘고 들어왔거든요. 연비 주행에 있어서 가장 특성화된 그런 주행 모드겠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에 있는 그런 별도의 EV 모드라든가 그런 버튼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콘 모드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신호 받아서 출발하는 동안에
계속 EV 모드로만 하다가 지금 가속 페달을 쭉 밟으니까 엔진이 들어왔어요.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파워트레인으로 바뀌었을 때 이질감 같은 거 전혀 없고 그 사이가 상당히 매끈하게 넘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콘 모드로 주행하니까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아도 최대한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의 힘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출력이 어느 정도 나가는데 엔진의 데시벨이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보면은 노멀 모드에서 주행했을 때보다 엔진의 볼륨이 확실히 적어졌는데 출력이 나간다. 이거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개입보다는 전기 모터의 개입을 조금 더 크게 키운 것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운 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철 주행을 위한 스노우 모드도 이번에 최초로 CR-V에는 들어갔다고 해요.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한 겁니다. 이 패들 시프트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회생제동의 양이 전기차처럼 아주 막강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해 보면은 확실하게 그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회생제동의 단계를 좀 쪼개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아래쪽에 B 모드가 있어요. 회생제동의 양을 전기차처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들었거든요. B 모드에서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설정하고 주행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EGMP 전기차의 회생제동 레벨 1에 묶어놓은 정도의 회생제동량은 보여주거든요.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양이 보이는데 기존에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회수가 되는 게 그래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힘을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배터리의 잔량을 계속해서 좀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B 모드로 변속을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 요정답게 역시나 오늘도 비가 왔고요. 그래서 코너링이라든가 하체에 있어가지고 무리하면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고속도로 나들목 이렇게 통과할 때 타이어 접지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도 비가 왔으니까 살짝 슬립이 일어날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체가 버텨주는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롤이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국도 들어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되게 소프트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CR-V가 차체 크기를 제법 많이 늘렸어요. 라브4라든가 스포티지라든가 이런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장하고 전폭이 조금 더 다 우세하게 큽니다.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제법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고속 주행 시에는 노면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전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도로 끝쪽이 아스팔트를 다시 가공한 듯한 느낌이 있는 곳이라서 그쪽에 대한 노면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올려주는 편인데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고속주행 영역과도 NVH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프리미엄 차량들에 비해서는 또 이런 외부의 소음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밸런스들이 잘 맞는 것 같아서 NVH 쪽으로는 크게 불만이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면은 출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도로에 잔요철들이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라든가 아니면 얕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밟았을 때에도 마치 서스펜션, 특히 이제 댐퍼 쪽에 약간 버터가 발라져 있는 것 같은, 부드럽게 뭔가 되게 많이 포장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의 정보를 싹 밀고 지우고 가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보를 전달은 해주되 댐퍼 단에서 좀 부드럽게 잡아서 전달해 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 승차감은 호불호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호일 가능성이 높고요. 편한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신다면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승자 중에 멀미 심하신 분 있으시면은 조금 멀미를 호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ADAS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 다 켜놓은 상태고요. 차 간 거리는 제일 가깝게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만 손을 놔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우죠. 네, 정전식은 안 들어갔고 토크 감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구분 구간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도 잘 작동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차량들보다 에이다스의 차간 간격이 조금 더 좁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른 차량들보다는 앞차랑 가깝게 붙는 것 같은데 차간 간격을 이렇게까지 가깝게 설정을 했는데도 그래도 곧잘 감속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차량 간격 유지하는 성능이나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이다스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에이다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이다스는 사실 그거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의 결합인데 많은 브랜드들이 요즘에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둘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아직까지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속도를 세팅해주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또 버튼을 따로 눌러야 돼요. 총 3개의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옛날의 방식이다, 약간 올드스쿨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R-V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쳐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차량을 시승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대략적인 파워트레인 셋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오잖아요. 가격대도 보고. 그러면서 솔직히 어제는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동급의 차량들, 뭐 국산차니까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거 제외하고 라브4에 비해서도 좀 가격이 높아요. 근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정찰제 시행을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통해서 또 이 차량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배기량이나 이런 거 보면 라브4가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과연 경쟁이 될까라는 걱정을 솔직히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오늘 타 보니까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승차감의 셋업이나 이런 것들이 라브4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차예요. 특히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같은 자연흡기에 라브4가 500cc 정도 더 높은데 얘가 조금 더 동력 성능이 마치 높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전기 모터의 출력이 센 게 확실히 치트키 같긴 해요. 가속할 때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용하고 파워트레인이 출력을 내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일제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입산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라브4 하이브리드를 생각 중이시라면 얘도 한번 타보셔서 둘이 워낙에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한번 둘 다 타보시면서 어떤 게 내 성향에 맞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주행해보시면 어떨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세팅은 CR-V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어요. 승차감은 라브4의 승차감 쪽을 조금 더 손 들어주고 싶고, 오늘 시승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 사양들이 조금씩 빠져있긴 합니다.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없고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좀 작은 것들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져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에어백이 10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실시하는 그 IIHS 거기에서도 탑 세이프티 등급을 받은 차량이기도 하고, 혼다 쪽은 지금 이번 연도에 IIHS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차종들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는 요소도 크게 본다 라고 하시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